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감정적으로도 안정되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더 단단하게 지킬 것 같다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묘하게 다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분류는 의외로 더 오래가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사랑은 뜨겁지만 쉽게 식고 감정도 빠르게 움직이고 새로운 관계도 금세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40대 후반, 50대, 60대가 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시작된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고 서로에게 매달리고 심지어 가족이 알게 되거나 삶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붙잡아 두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외롭지 않을 것 같고 이미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젊은 시절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경험했을 텐데 왜 오히려 더 쉽게 빠져들고 더 오래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뇌의 변화, 그리고 중년에 찾아오는 감정적 허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분류는 단순히 설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누구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라는 마음 깊은 곳의 결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게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결핍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고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 오래된 관계에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기에 바깥에서 만난 누군가가 그 빈틈을 건드리면 예상외로 강한 연대감이 생겨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나이든 불륜이 오래가는 이유가 시작됩니다. 집안에서 마주보고 살아가지만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지는 순간이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이 매일 조금씩 벌어지면서 누군가의 마음은 말없이 식어가고 또 누군가는 상대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던 시절에는 서로를 돌보지 못해도 지금은 어쩔 수 없지라는 핑계가 있었고 젊을 때는 일이 바쁘고 돈 벌어야 해서 깊은 대화를 못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서고 아이들이 커서 집을 비우기 시작하면 이런 핑계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갑자기 집안에 남는 것은 어색함과 침묵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던 배우자의 표정은 이제 더 이상 읽히지 않고 대화는 생활비, 건강검진, 명절 약속처럼 기능적인 이야기만 오갈 뿐 마음을 묻는 대화는 언제 끊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했던 감정의 연결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관계는 유지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말해주고 오래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바라봐 주기라도 하면 그 순간 그 작은 관심이 마음속 빈 공간을 정확하게 건드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회에서 한 발 물러나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불안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이때 배우자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던 공감이 낯선 사람에게서는 뜨겁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세게 끌립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매력을 다시 발견해준다면 그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감정이 흔하게 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공백입니다. 문제는 그 공백이 정확히 건드려지는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이 너무나 쉽게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안정될 것 같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뇌는 젊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감정에 반응하는 구조도 완전히 변해갑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는 인간을 뜻밖의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기대감을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나이가 들면 기본 도파민 분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젊을 때보다 더 강하게, 더 깊게 반응하게 됩니다. 똑같은 친절, 똑같은 관심이어도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훨씬 큰 의미로 다가오고 쉽게 잊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렘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때는 연애가 많고 감정적 교류도 잦아서 한 번의 설렘이 오래 남지 않지만 50대 이후에는 설렘이라는 감정 자체가 흔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느껴지면 그것을 삶의 활력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분류는 처음 생긴 감정이 매우 강하게 각인되며 한 번 빠지면 오래 머무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전두엽 기능의 저하입니다. 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고 행동을 멈추게 하고 판단을 차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보다 하고 싶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특히 외로움 인정 욕구 중년의 공허함이 결합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단순한 충동보다 훨씬 깊고 절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강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되듯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가 주는 감정적 보상이 뇌에서 더 크게 처리되며 배우자와의 오랜 관계보다 더 강한 자극으로 인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빠지는 관계는 단순한 외도나 호기심이 아니라 뇌가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붙잡고 유지하도록 만드는 생물학적 현상과도 연결됩니다. 여기에 옥시토신, 즉 애착 호르몬의 변화까지 더해지면 서로에게 의존적인 감정 구조가 형성되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정서적 접착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에 빠지면 더 오래 끌리고 더 깊게 묶이고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시 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 왜 이런 감정이 단순한 뇌 반응을 넘어 인간의 심리 깊은 곳과 만나 끈질긴 감정의 고리를 만드는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설렘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강력한 중독성과 지속력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다음 흐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새로운 관계가 중년 이후에 유난히 오래가는 이유에는 심리적인 장치가 깊게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바꿀 용기보다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무언가를 더 쉽게 붙잡습니다. 특히 오랜 부부 생활 속에서 굳어진 패턴, 반복되는 갈등, 대화의 단절,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게 된 무기력감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바꿀 에너지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등장하는 누군가는 그 자체로 해결의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이 사람과 있으면 나의 문제, 나의 외로움, 나의 지친 감정들이 모두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거대한 보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끌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신을 더 이상 매력적인 존재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중심에서 물러나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역할만 남고 회사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당신 참 좋다, 당신 이야기 듣고 있으면 편하다, 요즘 힘들지 않았냐고 말해주면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통로처럼 느껴집니다. 배우자에게서 오랜 시간 듣지 못했던 언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관심, 누구도 내게 건네지 않던 인정이 낯선 사람에게서 오면 사람은 거기에 강하게 자신을 이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대체물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때 생기는 또 하나의 심리적 착각은 이 관계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오랜만에 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감정이 강하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갑자기 찾아오면 그 감정이 특별한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왜곡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그냥 허기진 감정 상태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몰입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비밀의 연대감입니다. 숨겨야 한다는 조건이 더 강한 결속력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 심리적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서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의 영역이 생기며 그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위안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의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사람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새로운 관계는 더 이상 설렘의 상대가 아니라 내 감정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착각이 관계를 강하게 고착시킵니다. 중년 이후 불륜 관계가 유난히 끈질긴 이유는 단순한 애정이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피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말해도 통하지 않는 대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분위기, 오랜 세월 쌓인 상처들이 무겁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불륜 상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안전지대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나를 짓누르고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직장인이라는 역할이 나를 제한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는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적 착각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잃으면 다시 현실로 떨어질 것 같고 다시 빈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고 내 존재가 또다시 투명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관계는 끝내야 한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이 관계가 일상의 쉼터처럼 되어버리고 마음을 기대는 기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중년의 불륜은 다른 연애보다 훨씬 끈질기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불륜이 오래가는 이유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감정적 허기를 정확히 메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진 외로움이 서로를 붙잡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상대가 특별해 보이고 나에게 꼭 맞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내 안의 공허함이 그 사람에게 비친 반사광을 과대평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감정이 오래가는 이유는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욕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내면에서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과거에는 성취나 역할로 인정받았다면 중년 이후에는 그런 외부 요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인정의 통로가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통로를 새로운 관계가 대신 열어주는 순간 사람은 그 감정을 사랑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갈망, 누군가에게 다시 선택받고 싶다는 애틋한 욕구가 만들어낸 감정인데 사람들은 그 감정을 상대가 특별해서 생긴 감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은 관계를 끊기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다시 자기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실로 돌아갔을 때 배우자와의 단절된 대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괴로움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이 관계는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감정의 충만함을 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는 애정이 아니라 감정적 회피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중독된 것이지 서로를 진짜로 원해서가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상대가 주는 공감이 끊기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질 것 같고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다시 무너진 자신감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그 관계를 붙잡으려 하고 이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깊게 빠져들어 있을 때 사람은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것을. 상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설렘 때문에 시작된 감정이었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설렘보다 불안이 관계를 지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내 삶이 다시 무너질까?
라는 두려움이 관계를 오래 유지시키는 핵심 감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위험한 이유는 관계는 깊어지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더 많이 숨기고 더 많이 포기하는 과정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나를 희생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불륜이 오래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두려움으로 이어붙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가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삶이 다시 활기차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관심은 잠시 동안 사람을 젊어진 것처럼 만들고 표정도 밝아지고 몸도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느낌을 최근에 느껴본 적이 있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정적 상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가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에는 더 큰 부담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생각보다 강한 부담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늘 상황을 신경 써야 하고 메시지 하나에도 조심해야 하며 마음은 늘 경계 상태에 놓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것은 혈압을 올리고 복부 지방을 증가시키고 심장 건강을 빠르게 소모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비밀 관계를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느끼고 관계 자체가 주는 긴장감 속에서 잠은 얕아지고 쉽게 깨기 시작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며 우울감과 불안감이 쉽게 올라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면증 증상이 23배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건강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 두려움, 갈등, 현실과의 괴리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행복을 주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폭은 넓어지고 기쁨보다 불안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혹시 상대가 변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심리적 압박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상태는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적인 사고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년 이후에는 회복력도 떨어져 이런 감정적 충격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네 번째는 신체 기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삶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식습관이 흔들리고 운동 습관이 무너지고 과음이나 과식 같은 보상 행동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건강 리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기 쉬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여성은 갱년기 증상이 악화되면서 몸의 밸런스가 더욱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감정이 살아난 것 같지만 실제 몸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계일수록 건강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집니다. 관계가 오래 갈수록 갈등도 깊어지고 정서적 소모도 커지고 실질적으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력은 금방 떨어지고 집중력은 줄어들며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에도 무리가 생겨 삶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더욱더 상대에게 집착하게 되고 관계를 끊기 어려운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불륜이 위험한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깊게 침식해간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 활력이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까지 무너져가는 과정을 겪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 문득 멈춰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 믿었던 감정,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과 인정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상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공허함이 만들어낸 환영이었고 그 사람에게 기대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상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는 것도 천천히 드러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위로받기 위해 붙잡은 관계가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정의 미로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맞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외로움은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말하지 못하는 형태로 자리 잡을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따뜻하게 다가오면 마치 오랫동안 찾던 빛을 만난 것처럼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언제나 진짜 빛이 아니며 그 순간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진짜로 오래 가야 하는 관계는 나를 다시 빛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관계는 때로는 지루하고 익숙해서 무감각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삶을 함께 만들어 온 시간과 진짜 책임과 진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쉽게 흥분하거나 설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렘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듯 새로운 관계가 설레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지켜주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감정이 아닌 선택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진짜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불륜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결핍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외부에서 온 감정은 오래가지 않지만 오래된 관계에서 다시 시작된 노력은 놀라울 만큼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대화 한마디, 마음을 듣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공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이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나이가 들수록 불륜이 오래가는 이유는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외로움이 깊어서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결국 내가 나 자신에게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누군가의 품에서 도피하듯 해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새로운 사람인가? 오래 가야 하는 건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